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MSO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장님이 MSO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나요? 좀 까다롭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조금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생전 처음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뭔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일이고 거대해 보여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단 상호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주식회사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본점의 주소지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일단 임대차 계약서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주소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소지에다가 우리 법인 설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점 주소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얼마냐, 그래서 초기에 얼마를 가지고 시작할 거냐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당 금액 1,000원이다. 그리고 총 자본금액 1,000만 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만 주가 있어야 1,000만 원이 되겠죠. 한 주당 1,000원, 만주 발행 1,000만 원에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은 정관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최대한 많은 업종을 넣어라. 왜냐하면 일단 내가 할 만한 업종만 넣었다가 나중에 예기치 않게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다 보면 정관이랑 등기부 등본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수수료가 좀 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공증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든지 등기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업종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임원 구성 및 주식 비율을 정해야 돼요. 내가 5%, 배우자 5%, 자녀들이 90%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비율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누가 할지, 감사는 누가 할지, 그 다음에 지분이 없는 주주가 필요한데 그 사람은 누가 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해야 됩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임원을 맡지 않고 그냥 주주로만 남아있으면 되겠죠. 나는 주식을 45% 갖고 있고 동생이 45%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엄마고 아빠도 주주로만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나 이사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만 남아있고 임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을 법무사 사무소에 넘겨준 다음에 준비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민원 서류들인데,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를 하실 분들은 인감증명 2통이랑 등처번, 그 다음에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법무사 사무소에 이제 넘겨주셔야 되고, 주주로만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등처번 1통만 필요하고요. 인감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고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거는 대표이사의 통장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장에, 아직 법인 통장이 없으니까 대표이사 통장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돼요. 잔고증명서는 다음날 발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 금액을 증명하겠다 그러면 내일 찍혀요. 하지만 내가 계속 1,000만 원이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그러면 어제 날짜로 해서 오늘 발급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소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주소만 보내고 법인 등록 번호가 나오면 그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서 사업자 등록할 때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주소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주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보통 자녀법인, 가족법인을 만들 때 우리 미성년자 자녀도 주주를 집어넣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자녀 기준으로 주민번호가 전부 공개된 기본증명서가 한 통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본이 한 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나 가족들이 전부 다 나와야 되고 주민번호 다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친권자, 그러니까 양쪽 부모죠. 양쪽 부모님의 개인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한 통씩이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사항을 준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목적사항이 뭐가 있냐, 이거를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는 거는 제한 없이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우주 개발하겠다, 로켓 발사를 하겠다 라고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업종을 다 집어넣는 건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에 넣을 때는 정관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나와 있는 업종 중에 내가 실제 지금 하는 업종만 사업자 등록증에 골라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자 등록증상에 집어넣는 업종으로는 우리가 병원을 서포트하는 MSO 법인을 만들 거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라든지 우리 그 생활용품 도소매업, 생활용품이라는 건 내가 모발 이식을 하는데 샴푸를 팔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용품 판매라든지 용품 제조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광고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 대행업, 그다음에 상표권 및 특허권 임대업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이죠. 부동산 임대업.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건물을 살 때 내 개인 이름으로 사면 자가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사서 나의 병원에다 임대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MSO 법인에서는 흔하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집어넣고요.
있고요. 경영 컨설팅업이나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유통, 판매업 등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내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다, 우리 산부인과에서 엽산을 판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뭐 깔창을 판다, 이런 것도 원래 다 과세 매출이거든요. 이거를 도소매업으로 업종 추가를 해서 병원에서 고집할 필요 없고요. 도소매업이 판매업이니까 이것은 MSO 법인의 기능을 넣고 MSO 법인의 매출로 사업을 영위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이나 주차장 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동산을 MSO 법인이 산다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병원 건물로 해서 하나를 샀는데 거기에 병원 관리도 하고 이 주차장도 같이 관리를 해 라고 하면 내가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는 거고요.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주차 정산을 하고 주차 수입을 잡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다가는 청구를 하겠죠. 왜냐하면 병원에 확인 도장을 받잖아요. 확인 도장을 받으면 이게 주차가 손님이야 환자야 공짜인 거지, 주차 관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어딘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받냐면 병원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업도 매출로 추가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이외에는 편의점인 뭐 슈퍼마켓업, 위탁급식업, 소독, 구축, 방역, 방제업, 그다음에 청소 대행업,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업, 사무기기 판매,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 의료 자파 액세서리, 유통 판매업, 그다음에 출판업, 출판 대행업,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부동산 임대업을 예로 들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 공급업, 매매업, 분양업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MSO 법인은 그냥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공사, 인테리어업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3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면허 없이 진행하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그냥 사업자 등록만 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만 할 수 있어요, 원래. 네,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의료 컨설팅업이나 인력 공급업, CS 교육이라든지 의료기기 개발, 유통 판매,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판매 이런 것도 되고요. 화장품 제조 판매라든지 안경 제조 판매도 가능하죠. 그리고 콘택트 렌즈 개발, 제조 및 뭐 유통, 업가치도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냥 하냐 마냐는 그 주식회사의 경영 판단인 거고, 우리 정관에는 이거 할 수도 있다라고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업종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겠다 할 때는 지금 당장 할 것만 정관에서 선택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넣고요. 나중에 추가 업종이 있을 때는 정관에 기재된 모든 업종을 다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관에 기재가 안 된 거는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에 눌러도 넣을 수가 없고요. 정관 변경부터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넣어야 되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한 상의 후에 우리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